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여경이 죄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달뿐이야. 그 뒤엔 사형이 집행될 거야.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그런데 이 죄수는 전혀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여경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까지 순결한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경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불가능해. 죄수 때문에 누군가를 그런 일에 끌어들일 순 없어. 그러자 죄수가 다시 말했죠. 그럼 당신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경은 약간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경찰이야. 경찰이 죄수와 그런 일을 할 리 없잖아. 그녀는 다시 물었어요. 다른 소원은 없어. 하지만 죄수는 끝까지 그 소원만 고집했어요. 친구들, 이 여경이 과연 그 죄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까요? 이 영상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고 채널이 처음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지은은 경찰에 입사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신입 경찰관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경찰서에서 모두가 존경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죠. 강인한 성격, 용기, 그리고 범죄자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어느 지역에서든 범죄의 기미가 보이면 지은은 즉시 현장에 달려가 범인을 직접 체포하고 문제를 해결했죠. 시민들에게 그녀는 정의의 상징이었지만 악당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외곽 마을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상부에서 급히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젊은 청년이 몽둥이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라. 지은은 지체 없이 출발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모두를 소름 돋게 하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중년의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미약한 숨소리만 간신히 들릴 뿐이었어요. 옷에는 피가 얼룩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21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손에는 긴 몽둥이를 꽉 쥐고 있었죠. 주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어요. 저 녀석이 자기 어머니를 해친 거야. 내가 똑똑히 봤어. 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몽둥이 내려놔. 지금 나랑 경찰서로 가자. 청년은 잠시 몸을 떨며 망설였지만 결국 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지은은 즉시 그를 수갑으로 채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그때만 해도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체포로 끝나지 않고 진실과 오해의 경계에서 그녀의 믿음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복잡한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지은은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을 임시 구금실에 넣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의 머릿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 녀석이 어머니를 죽인 게 틀림없어.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했기 때문에 지은은 민준을 몇 시간 동안만 구금한 뒤 곧바로 군법원으로 압송했어요. 급하게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가 이름을 묻자 청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준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묻자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없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오히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죠. 결국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민준은 2달 뒤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었어요.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은 술렁였지만 민준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눈물 한 방울, 두려움 한 조각 없이 오히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음을 저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녀는 민준을 다시 구치소로 데려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감방을 순찰하며 민준을 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죠. 지은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너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전혀 슬프지 않은 거야.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약간 짜증이 났어요. 뭐가 웃겨? 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은 민준의 죄를 확정짓는 대신 오히려 지은의 마음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심어줬어요.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경찰서로 찾아와 신고를 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지은은 동료에게 그 사건을 맡기고 자신은 다른 업무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상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민준의 마지막 소원을 확인하고 보고하라.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민준에게 차 한 잔을 들고 갔어요. 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말했어요. 너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달뿐이야.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 우리가 검토해볼게. 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순결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그녀는 침을 삼키며 엄격한 목소리로 대응했어요. 민준, 그건 절대 불가능해. 네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나는 경찰이야.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리 없어. 하지만 민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엷게 미소 지으며 눈빛에 묘한 도전이 깃들어 있었죠.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돈도, 맛있는 음식도, 자유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뿐입니다. 지은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고귀한 소원이라고 생각해.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건 또 다른 범죄야. 어떤 여자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전히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결혼 안 했죠?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제 소원을 이루어주면 되잖아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그녀는 크게 소리쳤어요. 입 닥쳐. 너무 나갔어. 하지만 곧 그녀는 멈칫했어요. 민준의 담담한 눈빛 속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있는 듯했어요. 지은은 등을 돌려 감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모욕감과 명예에 대한 도전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말 속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한 가지 소원만 고집하는 거지? 왜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찰을 돌며 지은은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문득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어요. 혹시 민준이 나를 시험하려는 걸까? 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진실이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모든 일이 잠잠해지자 지은은 다시 감방으로 갔어요. 민준 앞에 앉아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합리적인 소원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형 말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민준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소원뿐이고 나는 당신이 해주길 원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죠.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감방을 나왔어요. 민준의 웃음과 담담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기묘한 죄수는 처음이었어요. 사형을 앞두고도 태어나고 터무니없는 소원을 고집하며 심지어 젊은 여경인 자신을 향해 직설적으로 도전해 오다니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죠. 왜 저렇게 그 소원만 고집하는 거지? 왜 하필 나를 지목한 거야?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걸까? 만약 그저 욕망 때문이라면 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맛있는 음식, 약, 마지막 여행.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뿐.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도착한 지은은 작은 사건을 하나 더 맡았어요.
한 가정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 끝에 범인은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사건을 해결하며 지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다른 사건들처럼 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았어요. 민준의 사건도 혹시 그런 걸까? 오후가 되자 지은은 다시 감방으로 향했어요. 민준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는 듯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소원 바꿀 생각 없지? 지은이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민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해주길 원해요. 지은은 자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녀는 절대 스스로를 타협하게 할 수 없었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혹시 중요한 비밀을 놓치는 건 아닐까? 민준의 눈빛에는 욕망뿐 아니라 그녀를 더 큰 진실로 이끌려는 듯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지은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 민준이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이라면 그녀는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다른 여성을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스스로 맞서야 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엄격한 제복을 벗고 평범한 여성처럼 한복을 입었어요. 간소하지만 품이 있는 한복은 그녀의 결심을 담고 있었죠.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지은은 단호한 경찰관이 아닌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한 여성을 보았어요. 그녀는 감방으로 들어섰고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밝게 빛났고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경찰로서 처음으로 그녀는 단순히 죄수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노란 불빛이 축축한 바닥 타일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간소한 한복을 입은 지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마음은 조여들었어요. 그녀는 경찰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민준은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이전처럼 강렬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고 감사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약속을 지켰네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아무도 경찰관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거리를 유지한 채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건 네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야. 왜 하필 불가능한 소원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수많은 소원 중에서 왜 그걸 고집한 거지? 민준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이런 상황에 놓아야만 당신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은은 그의 말에 순간 놀랐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생각에 조용히 노크하듯 다가왔어요. 혹시 이게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은 의도였을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은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지키려 했죠. 집에 달려갔을 때 낯선 남자가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제 손엔 몽둥이밖에 없었어요.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쓰러지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몽둥이를 든 모습만 보고 범인으로 몰았죠.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담담한 눈빛, 재판에서의 침묵, 사형 선고를 받고도 보였던 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오만함이 아니라 오해로 인한 절망이었던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지은이 따져 물었어요. 그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누가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당신은 강하지만 공정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의 가슴 속에서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갑자기 눈앞의 민준은 더 이상 절망적인 사형수가 아니라 조용히 도움을 청하는 젊은 청년으로 보였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송철 앞으로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있었던 모든 걸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전부 말해줘.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반짝였어요. 다 말할게요. 당신만 믿어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은 나무 의자에 다시 앉아 작은 수첩을 펼치고 민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 사소한 것도 빼놓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멀리 떠도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티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뛰어 들어가 보니 낯선 남자가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손에 반짝이는 물건이 있었어요. 칼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려 근처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제가 때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으며 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 남자 얼굴을 제대로 봤어. 그녀가 물었어요. 희미하게나마 봤어요. 저보다 조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목소리는 쉰 듯했어요. 그리고 그의 왼쪽 손목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보았어요. 그 디테일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뒤엔 어떻게 됐어? 그녀가 계속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저를 봤어요. 제가 몽둥이를 들고 있고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와서 바로 저를 수갑으로 채웠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사건이 너무 빠르게 처리됐고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게 분명했어요. 재판에서 제대로 변호할 기회도 없었던 젊은 청년이 혼란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죠. 민준,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증거를 찾아낼게. 하지만 너도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해. 민준의 눈이 반짝였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말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날 밤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펼쳤어요. 건조한 문서에는 피의자 민준, 살인 혐의, 증거, 목격자들이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어요. 낯선 남자나 손목의 흉터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녀가 직접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마을로 돌아갔어요. 사건이 일어난 집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몽둥이가 구석에 버려져 있었죠. 지은은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준 외에 낯선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녀는 집 근처에 사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골목길로 누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죠. 하지만 경찰이 와서 다들 민준만 지목하니까 나도 차마 아무 말 못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적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준의 말과 일치하는 또 하나의 단서였어요.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타고난 용기와 정의감으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만약 민준이 무고하다면 모든 걸 뒤집어서라도 정의의 빛을 되찾아줄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은 급하게 적은 메모로 가득 찬 수첩을 손에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말한 세부사항, 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그림자 같은 모습은 지은의 머릿속에 바늘처럼 찔렀어요. 그 모습은 민준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죠. 무엇보다도 민준이 말한 왼쪽 손목의 흉터는 사건 파일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는 수사기관이 중요한 단서를 놓쳤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뜻이었죠. 지은은 진실을 밝히려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행동은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어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상부에서 의심을 샀거나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당직을 마친 후 지은은 몰래 마을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낯선 남자를 봤다는 골목은 텅 빈 공터로 이어졌고 주변엔 허름한 집 몇 채가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지은은 끈질기게 관찰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셋집을 자주 드나드는 걸 발견했죠. 그의 왼쪽 손목에 희미한 긴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중요한 단서에 다가섰다는 걸 알았지만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고물상으로 위장해 그 셋집 근처로 접근했어요. 남자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별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대충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은의 시선은 그의 팔에 고정되어 있었죠. 역시나 민준이 묘사한 대로 왼쪽 손목에 거미줄처럼 얽힌 긴 흉터가 뚜렷했어요. 자리를 뜨면서 지은의 마음은 끌어올랐어요. 모든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이 남자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민준을 다시 찾아갔어요. 민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를 믿으신 건가요? 지은은 단호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흉터가 있는 그 남자를 만났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날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지문이나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 민준은 순간 말을 잃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죠. 정말로 그걸 해낸다면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저도 살 기회를 얻을 거예요. 지은은 수첩 위에 손을 올리며 단호히 말했어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해. 하지만 너도 나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해. 그 순간 젊은 여경과 사형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가 생겨났어요. 더 이상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공동의 여정이었죠. 늦은 밤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흉터가 있는 남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현장과 대조하는 거였죠. 한 발짝 한 발짝이 모두 도박이었어요. 실패하면 민준의 목숨뿐 아니라 그녀의 경력도 끝장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슴 속엔 정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은은 다음 단계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민준의 증언과 몇몇 목격자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정은 명백한 물질적 증거를 요구했죠. 그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반나절 휴가를 신청하며 친척 방문을 핑계댔어요. 하지만 실은 평상복 차림으로 그 남자가 사는 골목의 셋집으로 돌아갔죠. 그녀의 가방에는 얇은 장갑, 작은 비닐봉지 몇 개, 그리고 간단한 증거 채취,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지은은 골목 입구에 작은 다방에 앉아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어깨가 넓은 남자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시장 쪽으로 걸어나갔어요. 그가 사라지자 지은은 재빨리 셋집으로 다가갔어요. 문은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은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했어요. 지은은 방 안을 빠르게 훑었어요. 의자에 걸쳐진 어두운 색 재킷, 진흙이 묻은 신발 한 켤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녀는 침착하게 장갑을 끼고 다가갔어요. 재킷 소매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는 재킷의 작은 조각을 잘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심장이 멎는 듯했죠. 남자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그녀는 급히 낡은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자가 들어와 술병을 탁재 던지며 투덜거렸어요. 그가 소매를 걷어 올리며 얼굴을 씻을 때 왼쪽 손목의 긴 흉터가 불빛 아래 선명히 드러났어요. 지은은 이를 악물고 숨을 최소한으로 내쉬며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잠시 후 남자는 침대에 털썩 앉아 술을 몇 잔 들이키더니 곧 골아떨어졌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은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흉터, 재킷, 방 안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 재떨이에 남은 담배꽁초 하나를 집어들었죠. DNA 대죄 사용할 수 있을 터였어요. 모든 걸 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경찰서로 돌아온 지은은 수집한 증거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공식 허가 없이 진행한 일이었기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 조각들이 민준을 구할 열쇠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다시 감방으로 갔어요. 민준은 그녀를 보자 걱정스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온종일 어디 계셨어요?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얻었어. 핏자국이 묻은 옷 조각과 흉터 사진. 이제 감정을 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고 그는 송철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마워하긴 일러.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둘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로 가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믿을 만한 동료인 승회에게 증거를 맡겼어요. 승호는 오랜 경력의 법의학 기술자이자 진실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었죠. 지은은 목소리를 낮추며 부탁했어요. 승호 선배, 이건 비공식적인 일이에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이 옷 조각의 핏자국을 피해자 파일과 대조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이 담배꽁초로 DNA를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승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지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조심해, 지은. 민준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걸로 위에서 못 박았어. 더 파헤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력과 부딪힐 수도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을 알았지만 진실을 묻힐 순 없었죠. 3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재킷의 핏자국은 민준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즉 민준의 어머니와 일치했어요. 그 옷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분명했죠. 더 중요한 건 담배꽁초의 DNA가 지역에서 절도와 강도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재호라는 자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는 키 크고 어깨가 넓으며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죠. 지은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며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증거는 명확했지만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있던 지은에게 상급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은, 민준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마을에 내려가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나갔고 무거운 공기만이 사무실에 남았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그녀는 감방으로 가 민준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결과를 받았어. 진짜 범인은 재호라는 자야. 전과가 있는 놈이고 핏자국 묻은 재킷과 담배꽁초가 그를 지목하고 있어. 민준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은은 송철에 손을 올리며 단호히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긴 게 아니야. 사건을 다시 열어야 해. 그러려면 감시와 위협을 감수해야겠지.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처음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죠. 지은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어요. 밖에서는 복도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지은은 진정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녀는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지은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진, 감정 결과, 그리고 재호의 전과 기록을 첨부했어요. 늦은 밤 사무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적은 글자 하나하나는 억울한 이가 죽지 않겠다는 맹세와도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곧바로 방해가 들어왔어요. 한 고위 간부가 큰 소리로 다그쳤어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명령을 거역하려는 거야? 지은은 차분히 하지만 불타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제 임무를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경찰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한다면 그게야말로 가장 큰 치욕이에요. 그녀의 단호함에 몇몇은 주춤했어요. 지은은 승호를 통해 일부 증거를 언론에 몰래 흘려 여론의 압박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경찰은 재호를 그의 허름한 셋집에서 체포했어요. 수갑이 채워지자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모두의 눈앞에서 그의 왼쪽 손목에 난 흉터가 선명히 드러났어요. 핏자국 묻은 재킷과 담배꽁초의 DNA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재심 법정에서 민주는 떨리는 몸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도움으로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웃 할머니도 용기를 내어 현장에서 낯선 남자가 도망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죠. 결국 사형 선고는 취소되었고 민주는 완전히 무죄로 풀려났어요. 재호는 자신의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서며 민주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죽었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지은은 그를 일으키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준, 앞으로 잘 살아. 어머니의 목까지 살아가면서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줘. 시간이 지나 지은과 민준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어요. 그녀가 3살 연상이라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열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민주는 지은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제 인생의 진짜 마지막 소원은 한 여자와의 하룻밤이 아니라 당신과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억울함은 끝났고 행복과 정의가 그 자리를 채웠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정의는 숨겨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경고. 이 영상은 탐정 및 범죄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이미지와 장면은 오락을 목적으로 재구성된 폭력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 시청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중요 공지. 이 이야기는 오락과 사회적 상상력을 반영하기 위해 창작된 완전한 허구입니다. 특정 개인, 단체, 특히 경찰이나 국가기관을 비판하거나 왜곡, 모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유사성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이며 의도된 바가 없습니다. 시청자와 관련 기관의 양해와 창작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